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좌는 선생님들 보고 계시는 이제 확률과 통계에 관련된 강의인데요. 이제 확률과 통계도 우리가 이제 광범위하지만 이제 임용고사를 위한 확률과 통계가 되고요. 기출문제 핵심 내용 이렇게 나와서 이제 뭐 기출문제만 쭉 풀고 뭐 내용을 정리하고 물론 그건 맞는데요. 예, 맞는데 우선은 이 강좌를 듣기 전에 이 컨셉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 첫 번째 뭐 14학년도 문제에서 23학년도 문제는 제가 요거 이제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한눈에 싹 들어오죠. 예, 들어오는데 지금 위에 하얀색으로 좀 보이는 요 위쪽 부분에서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요 시험 방식으로 한 게 이제 10번을 본 거죠. 그럴 때 이제 거의 기입형으로 5점, 4점, 4점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다가 지금부터 이제 여기 17학년도부터 해갖고 A형의 기입형 2점 하나, B형의 서술형 4점 하나 이래가지고 정확히 6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이 관련된 문제에 대한 답이나 해설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저기 많이 있어서 뭐 보시면 다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하지만 뭐 그 문제를 푼 게 답은 같지만 약간 이제 방향이나 이런 게 살짝 다를 수가 있어서 뭐 기출 문제를 나는 지금 쫙 정리하고 싶은 기출 문제만 정리하고 싶은데 쫙 해서 이제 봐야겠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문제풀이 위주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 강의의 핵심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를 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지금 제가 띄워놓고 있는데 들으면서 이제 보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눈에 이 시험에 나오는 영역, 뭐 우리 말 그대로 확률 밀도 함수, 뭐 그 내용이잖아요. 이제 어떤 뭐 누적 분포 함수 그런 내용이니까 요렇게 출제가 됐구나. 이걸 보시면서 그거하고 관련된 내용을 완전히 압축해서 정리하긴 하지만 하나도 빠짐이 없이 문제 푸는데 문제 없이 이렇게 가는 강의예요. 그래서 우선 요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관련된 것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네, 그러니까 늘 나왔던 거를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눈에 가장 뭐 많이 띄는 것들은 확률 밀도 그러니까 확률이죠. 확률 밀도 함수와 누적 분포 함수예요. 예, 걔네들이 가장 많이 띄고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정률 생성 함수가 보여도 요때도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우리가 기대값 분산을 구하는 거죠. 그걸 이용하여. 그럼 결국에는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 질량 함수, 확률 함수가 있어야만 그 녀석을 가지고 뭐 기대값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오로지 그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전체는 그냥 다 한 통속이에요. 예. 한 통속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정을 하는 입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 이제 첫 해 14학년도 보면 이제 이항분포, 정규분포를 어떤 근사를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이쪽에 와서 또 2020학년도를 보면 중심극한 정리로 또 똑같은 얘기잖아요. 맞물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모평균을 추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 23학년도에는 이제 비율을 좀 주면서 비율 구간을 추정하는 게 나왔었고. 그러면 뭐 정규분포 표주나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추정도 같은 얘기예요. 그쵸? 예, 표주나 평균, 기대값, 분산, 이거 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자,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반복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지금, 시험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어요. 그쵸? 요 기준으로 보셨을 때, 정말 그러면 생각할 때 우리가 왜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이렇게 연습장에 써가면서 뭐 계획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다 잘 돼요. 이론은요. 근데 실제는 안 되는 것처럼 나름 이제 공부하고 모의고사 보고 이러면서 확률 통계 6점 다 맞으면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서술형에서부터 할 때는 약간의 감점의 개념도 있는데 사실은 또 솔직히 말해서 이 내용학에서 확률 통계가
방향을 딱 잡아서 아까 같이 뭐 이런 방향을 정확히 잡아서 알아버렸으면 빨리 계산하고 하기 때문에 감점 받을 요소는 없어요. 그렇죠? 게다가 기입형 같은 경우는 답을 쓰면 되니까 정확한 계산만 하면 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점을 다 못 맞아요. 네, 솔직히 이거는 뭐 못 만드니까 나쁜 얘기,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분석을 해서 맞게 6점을 다 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서 우리 이 강좌를 정의하는 이렇게 같이 우리가 정리해 보는 건데요. 맞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늘 이게 너무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솔직히 확률 통계 이론이 막 그렇게 계산이 많이 복잡해서 그렇지 조금 그렇게 막 다른 과목보다는 좀 우리에게 좀 그래도 친해요, 우리하고. 그리고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여기 이제 밑에 쪽에 뭐 넓게는 5년, 3년, 5년 이렇게 문제를 보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머 이거였네 하는 것들이 은근히 이게 우리한테 문제를 낼 때 우리를 이제 문제 출제자가 우리를 좀 꼬아가지고 좀 힘들게 하는 경향이 있었지 내용적인 요소는 하나도 바뀐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그 출제에서 말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늘 알고 있던 내용인데 이게 기호, 뭐 용어 이제 약간 이렇게 한바탕 뭐 평균으로 꽈버리고 뭐 이러면 이제 약간 그랬던 것들을 정확하게 뭐 분석까지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만 하시면 돼요. 구별하고 정말 말 그대로 정확하게 관찰해서 제대로 정리를 딱 해놓으시면 그 다음에 시험장 가서 하실 일은 계산 실수를 안 해야 돼요. 네, 계산 실수만 안 하시면 이제 그땐 진짜 6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 동안의 기준으로 봤을 때 56점, 내용하고 56점에 6점이에요. 적지 않아요. 그쵸? 예, 그러기 때문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3가지로 한다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요거에 관련된 것들 정확하게 딱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번이잖아요. 그래서 5년치 문제를 간단하게 이렇게 풀 걸로 해서 3파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은 이제 크게 뭐 막 이렇게 복잡하고 이런 건 아닌데 잠깐 건너가서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우와 많이 제가 써놨는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제 전체적으로 이 한 판이 그럼 저게 다야? 이러면 약간의 이제 추가 지금 하는데 다긴 다죠. 뭐 단적으로 그냥 저돌적으로 물어보셔도 다 맞아요. 예,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먼저 보시냐면요. 가장 핵심적인 게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라는 그쵸? 이제 에서 기본 확률. 그러니까 정말 쉽게 우리 어차피 쉽게 이게 소통을 해야 되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배워오던 그쵸? 예, 그런 기본적인 확률 계산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부터. 그러면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하고 우리가 이제 대학교 가서 배우는 확통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그 기초요. 예. 기초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확률 통계를 제 강좌 중에 이제 쫙 정리해주는 강좌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 교재도 있는데 그 강좌도 사실은 강좌를 막 듣는 것보다는 교재 자체가 아주 이런 식으로 개념을 딱 정리해드리고 기출문제를 거기에 다 넣어놨어요. 근데 거기에 기출문제가 지금 2013학년도 거까지 딱 풀이를 다 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어떤 다른 문제집, 뭐 다른 새로운 문제 유형을 푸는 것보단 그걸로 막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교재 뒤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아까 말한 2013년도부터 23학년도까지 기출 문제를 이렇게 넣어놓고 공백을 해놨어요. 그 교재는. 그래서 혹시 이제 그 교재를 공부를 하다가 그 뒷부분에 이제 같이 기출 문제를 보시려고 하는 선생님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들은 그 뒤에 문제 풀이를 하면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경우의 수 확률의 기본적인 계산하는 이 기초, 그죠? 이 기초 파트는 그냥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너무 오래전에 공부를 해서 뭐 많이 까먹었다라든가, 이제 아니면은 이제 상반기 앞에 한번 총정리하고 이제 다른 거 뭐 수교도 해야 되고 내용하기 많아서 좀 안 하셨던 분들이 짧은 시간에 오늘 한번 정리하기에는 그 교재로서 아주 좋아요. 그거 챕터 1이 지금 1단원이 기초니까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이제 건너오는 데가 이제 여기예요. 건너오는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를 가지고 나눈 게 큰 파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핑크로 지금 얘기하는 첫 번째 파트가 기본 경우의 수 확률 계산하는 거 묻는다? 물어요. 예. 묻기 때문에 출제된다? 뭐 출제되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그 계산을 못하면 이 뒤로 못 넘어가니까 당연히 직접이 아니더라도 계속 나오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요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두 번째 출제되는 요 파트가 기본적으로 그냥 일변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확률 변수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지금 이걸 같이 보시면 요렇게 지금 보면 결합, 이변수 함수를 가지고 말하는 건 결합 확률 분포고 일변수하고 하는 거는 확률 분포. 요 두 개는 사실은 뭐 일변수가 나오냐 이변수가 나오냐의 차이지 내용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파트가 출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 확률 분포 두 번째 파트가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너가서 이제 추정과 더불어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크게 머릿속에 임용고사에 나오는 확통의 큰 그림이에요. 네, 큰 그림. 그래서 여기 다시 오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률 변수는 함수잖아요. 그죠? 하나의 함수인 확률 변수에서는 이 표본 공간에서 공역, 그러니까 치역으로 가야 하는 녀석들이 여기에 있는 녀석들이 셀 수 있으면 우리가 그걸 이산확률 변수, 이산확률 분포, 그 다음에 이제 그거가 실수라면은 연속확률 변수, 연속확률 분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 표본 공간을 만들고 뭐 동전이 됐든 주사위가 됐든 기초적인 거를 우리가 그걸 다 만들어내야 하는 게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쵸? 뭐 굳이 제가 요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이 기초에서 이제 여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맞아. 그렇지, 맞아요. 그렇게 했었지. 이렇게 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잘 따라오시면 물론 공식이나 이런 거 까먹으면 각자 혼자 시간 내서 연습장에 좀 쓰면서 외우셔야 되지만 이건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 확률 분포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가 주면 그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각각의 그 정해지는 확률들이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의 관계를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이산과 연속을 한 것처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항상 두 가지가 그죠? 이산확률 변수의 이산확률 분포에 대한 확률 질량함수, 그쵸? 와, 그냥 요렇게만 쓸게요. 예. 그 다음에 연속 확률에서 나오게 되는 요 확률 밀도 함수, 그죠? 확밀이라고 쓸게요. 아까도 지금 기출문제 우리가 어떤 전체를 봤잖아요. 표를 계속 반복이 되는 게 확률 밀도 함수였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사실 확률 질량함수, 확률 밀도함수 이제 용어에서도 좀 나가고 어렵다고 사용은 해도 되지만 수업 시간에 그 말들이 많이 바뀌는데 결국은 이걸 그냥 우리가 고등학교 때 확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확률이라고. 그 확률이라는 두 녀석이 이제 여기서부터 갈라지면서 아까 기출 분석하는 표에서 누적 많이 나왔죠. 누적 확률. 이게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중요한 건데 제가 왜 여기 이렇게 별표를 해주냐면 지금 이제 최근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계속 계산하라고 그러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요 녀석이 좀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집중하시라고 양뿔의 별을 보시면서 자, 그래서 아까 여기서 표현하는 그런 확률 질량, 요쪽으로 이산으로 가면 확률 질량 함수, 연속으로 가면 확률 밀도 함수로 갈라지는 요런 녀석들. 그러니까 지금 그 기호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확률 통계만 하는 게 아니니까 기호가 워낙 많은데 그래서 항상 기호 공부할 때, 용어 공부할 때는 한국말로 같이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누적 확률 분포에 대한 정확한 수학적 정의는 이거예요. 누적 확률 분포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맨날 큰 F, 대문자 F, 대문자 G 이렇게 출제가 돼서 문제를 풀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강좌에서
문제를 풀면서 보시면 이제 맞아 이러실 텐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출제가 되면서 가장 많이 해야 하는 일이 이제 기대값 분산 계산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기대값하고 분산의 계산이라는 거는 여기에는 일단 1변수 밑에다가 제가 썼기 때문에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그냥 변수 곱하기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산이기 때문에 변수와 확률 질량함수를 곱해서 계산해서 기대값을 얻어내는 거니까 마찬가지죠. 연속 확률도 변수하고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해서 얻어내는 게 기대값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변수를 건너가서 기대값을 계산하거나 분산을 계산할 때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네. 그러면 그때는 여기에 주어지는, 여긴 연속이니까 기호를 이렇게밖에 쓸 수 없지만 여기가 이변수 함수로 바뀌는 거죠. fxy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같이 잘 정리하면서 맞아. 기대값은 변수하고 뭐 확률 함수지.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가 자꾸 두 개를 굳이 말할 필요 없으니까 확률 함수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세요. 네, 이렇게. 그리고 분산도 뭐 무지하게 우리가 계산을 많이 해야 되지만 분산의 정확한 수학적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요 핑크가 편차죠. 변수와 평균을 뺀 게 편차예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여기 함수가 가서 붙었잖아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여기는 확률 밀도 함수가 와서 붙어주고 여기는 확률 질량 함수가 와서 붙어줬고 중요한 거는 이변수로 가면 이변수 함수가 붙어주면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없다. 너무나 이 경우를 많이 하면은 완전히 머리 헷갈려서 안 돼요. 복잡해져요. 그래서 요렇게. 근데 제가 아까 분명히 여기에서 이제 서로 이제 뭐 fx가 될 수도 있고 fy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변수가 되면 이제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렇게 둘의 연결을 지으면서 결국 여기는 똑같은 건데 물론 여기 써놨어요, 제가. 근데 비교하느라고 요 녀석 이변수로 이제 표현이 되는 이산 확률 질량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확률 함수라고 할게요. 그러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연속은 핑크 보시면서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녀석들이요. 연두로 하는 이변수. 이변수. 그죠? 네. 자, 여기에서 그럼 무슨 얘기를 할까 하면 지금 요 주황을 보세요. 주황이 바로 뭐였어요? 대문자. 큰 녀석, 큰 F, 큰 G에 구하는 대문자 누적 확률 분포예요. 맞죠? 예, 요렇게 오는 누적 확률 분포. 그래서 누적 확률 분포인데 이변수다 보니까 이런 X도 해야 되고 Y도 해야 되고 바쁜 거죠. 그래서 이산 나올 때는 확률 질량으로 가서 이산이니까 시그마로 계산을 할 거고 이쪽으로 와서 연속이 될 때는 우리가 이제 적분으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가운데다가 제가 일부러 요거는 한 번만 썼어요. 지금 뭐 칠판이 다 되지도 않고 이걸 지웠다 하는 것보다는 한눈에 보시라고 하는 거라. 자, 그래서 기대값 분산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으니까 같은 얘기예요. 다만 뭐만 달라진다? 변수가 이변수로 달라진다. 변수만 생각하시면 되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그럼 이건 뭐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 정신 산만하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앞머리를 좀 만들어줄까요? 예, 이렇게 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뭐죠? 그렇죠. 예, 지금 이 상황 자체로도 우리가 보다시피 지금 여기에서 제가 앞머리를 많이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요 앞머리 하나, 그다음에 여기 하나, 주제가 같은 거는 여기 하나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서 위에 여기는 지금 중심이 이 녀석으로 되거든요. 근데 뽀글이로 안 하고 요걸로 할까요? 조건부 기대값이 되는 거죠. 조건부 분산. 네. 한국말로는 다 제일 좋은 게 이걸 딱 들으시고
끄고 나서 백지 하나 좀 A4 한 장짜리에도 해도 되고 큰 거 하나 펴놓으시고 정말 머릿속에 있는 걸 쫙 쓰면 돼요. 예, 어차피 이거 들으실 때는 우리가 이제 이 확률 통계 기초 개념이 다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이제 이산이니까 조건부를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보실 때 자, X에 대한, 그러니까 Y라는 조건 하에서 X에 대한 확률 함수를 구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 계산을 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별 없으니까 노란색 좀 써줄까? 요거 있잖아요. 요거 많이 사용을 하니까 편리하긴 해요. 요거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왔을 때 Y라는 조건 하에서 X를 하는 거니까 Y에, 그죠? Y 확률 함수를 쓰고요. 1변수. 그 다음에 요 위에는 이제 2변수 쓰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사실은 기초, 생기초,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조건부 확률에서 같은 개념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볼까요? 그러면 이제 Y라는 거, X라는 조건에서 Y라는 확률 함수 해야 되니까 여기로 갈게요. 요거를 이제 지금 제가 노란색이나 핑크를 치는 건 거의 우리가 이제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외운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고. 그러니까 X에 대한 확률 함수고 요거는 이제 결합 확률 함수예요. 됐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1변수가 됐든 2변수가 됐든 기대값이랑 분산을 계산하는 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변수로 왔을 때 이제 여기 지금 여기요 보죠. 조건부 확률 함수 알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오면 조건부 기대값이죠. 이거는 예. 그냥 기대값은 아까 같은 얘기다. 변수와 확률 함수니까 2변수만 달라지니까 얘기 안 한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기대값에서 마찬가지예요. Y가 조건이 될 때 X,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산이기 때문에 변수와 기대값은 항상 변수와 확률 함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조건부 확률 함수가 여기 들어간 거죠. 아까 위에서 말하는 그 녀석들이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기호들이 헷갈려서 그렇지, 그 혼자 공부를 하실 때는 한국말을 많이 사용하면서 기호를 너무 많이 안 사용하는 게 나아요. 혼자 공부하실 때는. 그래서 변수, 확률 함수죠. 근데 이게 조건부 기대값이니까 조건부 확률 함수다. 이렇게 하면 뭐 이건 어려울 게 아니에요. 맞죠?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Y에 여기 Y로 하는 거니까 요 X 조건하에 Y에 대한 조건부 기대값이니까 Y 하고 요거 조건부 확률 함수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마찬가지로 연속으로 와서도 똑같은 얘기니까 그냥 보시면서 따라만 오세요. 그죠? 변수 연속일 때의 조건부 확률 함수. 변수 Y니까 조건부 확률 함수다 이거죠. 자, 그래 이게 갑자기 문제에 나오면은 정말 이 정도 내용인데도 이게 막 묻는 게 말도 길어요. 한국말도. 이래가지고 자꾸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가 이렇게 되면 정말 깔끔하게 돼요. 밑에 분산이죠. 자, 여기 밑에 분산은 제가 뭘 써놨냐면 조건부 분산인데도 불구하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녀석들을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계시는 거니까 굳이 그걸 뭐 긴 말은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좀 자리가 없어서 저쪽에 돼 있다 물론 정리는 하겠지만 여기 전체는 이제 통틀어서 아까 편리성이라고 말할게요.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편리성으로 가는 데 있어서 물론 이거가 제일 이제 첫째죠. 첫째 편리성에서 제일 중요한 놈이 그죠? 편리성. 그러니까 경제성 뭐 아무튼 편한 거, 쉬운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분산 계산할 때 그죠? 아까 원래 원칙 분산의 정의에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하면 너무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요 녀석들도 그죠? 편리한 우리의 편리성을 도와주는 식이라 요걸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세 가지가 왜 지금 변수 바뀌는 거예요. x에 대한 변수를 바뀌게 해주는 함수. 그러니까 x 함수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ax 더하기 b로 주어지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요렇게 되는 거에서 계산 이제 사실은 요거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또 요거 있잖아요. 그죠? 예.
자, 요러한 것도 사실은 계산에 아주 유용한 거. 시험에서 이거 안 쓰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빨리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해요. 사실 확통도 계산이 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방향을 설정하면 빨리 틀리지 않게 계산하고 약간 좀 복잡한 문제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확통이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머리 아픈 문제는 아니니까 정확한 계산력이 중요하니까 요런 부분이 뭐 상당히 편리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정률 생성 함수하고 독립성 이런 것도 편리성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편리성 1으로 하면 여기서 이 얘기가 나왔길래 이렇게 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해 줄 수 있을게요. 편리성 2. 그쵸? 이제 지금 이 핑크로 쓰는 이 편리성 1, 2는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계속 시험 문제 나와서 그래요. 예, 계속 나오니까. 예. 계속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결합 확률 함수에서는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결합 확률 함수에서는 각각의 원래 fx에 대한 확률 함수, fy에 대한 확률 함수를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주변 이제 확률 함수를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도 밑에서도 요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각각 y에 관련된 우리가 그걸 뭐 주변 확률 밀도 함수, 주변 확률 질량 함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굳이 안 해도 그냥 이산이면 당연히 질량이고 연속이면 당연히 밀도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예.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거를 사용해야만 독립인 경우에, 그쵸? 독립인 경우에 이변수 함수에서는 그 독립의 성질을 이용해서 요거를 사용해야 돼요. 각각의 확률 함수를 가져와서 써야 되는 편리성 2가 있어요. 그 다음에 편리성 3이 이제 정률 생성 함수고, 그 다음에 또 뒤에 가서 공분산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아까 그 출제 안에 영역에는 해당은 안 되지만 그 전 출제는 있어요. 근데 여기가 자리가 좀 그래서 그건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지금 추정이 있어요. 세 번째 영역, 출제 영역의 추정을 보시면 제가 이제 그냥 뭐 우리하고 친근한 거라서 이렇게 이쁘게 써놓기만 했어요. 모집단 안에서의 뭐 기대값, 분산, 표준편차, 모비율, 모평균, 모표준편차 이렇게. 그 다음에 표본 집단 안에서 표본 평균, 그 다음에 표본 분산, 표본 집단의 평균, 표본 집단의 분산, 표본 집단의 비율, 표본 비율 이렇게 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도 만들어줘야겠지. 머리글을 만들어줄게. 자,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자체는 모집단에서 정보를 구간을 추정한다는 게 모집단 안에서 표본 집단에 대한 정보를 막 끄집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임용고사를 보는 이런 시험 문제 안에서는 막 그렇게 뭘 분석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게 머리를 만들어주고요. 모평균과 모비율을 추정하는 그 구간에 대한 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서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추정을 한다라는 이 목적은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에 대한 정보를 다 끄집어내서 결국에는 그 모집단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게 바로 이 얘기죠. 여기에 속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얘를 쓰라고 할 때도 있고 얘를 쓰라고 할 때도 있고 계속 그렇게 출제가 잘 되고 있잖아요. 얘네들을 이제 A, B를 구하여라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이고 여기는 모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이에요. 그렇죠? K는 상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건 주어지니까 시험에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정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구간 추정이에요. 신뢰 구간을 추정하는 게 출제가 계속 왕왕 되고 있고 정확하게 요걸 나는 구별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출제되는 영역에 대해서 너무나 반복이 됐는데 그럼 요 한 판에 정말 끝나는데요? 네. 이게 전체예요. 이 전체가 우리가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네. 나머지는 기초적인 계산이고 이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여기요. 이 분포 안에서
이제 아까 뭐 기대값이냐 분산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포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여기서는 이제 1변수와 2변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산이냐 연속이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죠. 되게 많지만 그래도 완전히 중요하다 그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확률 통계 그 교재 안에다 실어 놓은 걸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려도 이산 분포가 6가지를 그 교재 안에 실어 놓고 연속 분포가 4가지가 실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6가지 자체가 사실은 이산 분포가 이제 여기 뭐 너무 지저분해져도 이제 다 됐으니까요.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들으시기만 해도 되니까 이항 분포, 기하 분포, 초기하 분포, 포화성 분포 요렇게 6가지를 이제 책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연속은요. 균등 분포, 지수 분포, 감마 분포, 정규 분포 이렇게 있어요. 왜 저 말을 하지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요 10번의 시험으로만 보면은 일반적으로 확률함수를 주어지지 않을 때는 연속에서는 여기는 왜 동그라미를 안 해줬을까? 연속에서는 이 균등 분포가 그나마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면 확률함수를 아예 줘버리고요. 균등 분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정규 분포야 뭐 계속 나오는 녀석들이니까 이항 분포도 마찬가지죠. 그 베르누이 분포와 이항 분포는 어차피 한 통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말씀 마지막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 한 판이 우리의 시험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확히 또 이제 세부적인 요 분포들에 대해서 각각 거기에 나와 있는 뭐 확률 밀도 함수나 기대값이나 분산에 관련된 게 거기 제가 공식을 다 써놨는데 그걸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죠. 외울 필요는 없는데 사실은 그래도 최소한 이제 이 뭐 균등, 뭐 정규, 이항 이거는 뭐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앞으로 지금 또 새로 출제가 될 확률이 약간 있으니까 이 책으로 한번 공부하시면 그건 문제는 없을 거예요. 나왔던 얘기는 아니고 나올 수 있는 영역이니까 다시 보시라 이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여기를 부족하진 않아요. 아까 그 얘기 다시 한번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하고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왜 기대값을 구할 때, 기대값을 계산할 때 결국에는 확률 함수, 질량이든 밀도는 확률 함수와 변수를 가지고 기대값과 편차를 계산하는 거니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확률 함수 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누적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왜? 복잡하니까요, 더. 그래서 누적 확률 분포를 계산을 할 때 이제 연속으로 건너오면은 약간 이제 적분을 통해서 계산을 하니까 미분을 해서 하는 계산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문제 풀 때 많이 설명을 드릴 거고. 근데 이제 이변수 결합으로 와서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어차피 기대값 분산은 원칙이 똑같아요. 변수 곱하기 확률함수. 확률함수를 가지고 노는 거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건부 확률함수를 또 계산을 하는 거죠. 이거와. 근데 그때는 요 식을 가장 많이 쓰고 편리하니까 Y에 관련된 거에 분해, 이거는 둘이 이변수를 그냥 해버리면 편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조건부 요 확률함수에서도 여기가 조건이 X니까 X에 관련된 거에 이변수를 하면 편리하더라 해서 노란색 요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건부 기대값이랑 조건부 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기대값 분산, 조건부 기대값 분산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추정해서 아까 이제 그 모평균과 모비율을 추정을 하는 구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요게 우리한테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구간을 추정하라고 접근하진 않죠. 문제가 복잡해지는 게 이제 우리의 힘든 일인데 전체적으로 큰 파트로 기본적인 경우의 수 확률 계산하는 거와 더불어 확률 변수, 확률 분포에 관련된 거 1변수, 2변수 합쳐서 그걸 가지고 확률함수를 갖고 놀면서 확률 기대값 분산을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문제들이 이제 다양하게 좀 생겨나고 그다음에 이제 추정을 하는 거. 요렇게 벗어나지 않아요. 출제가 벗어나지 않아서
그 생각을 하시면서 요쪽 이제 이론판을 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제 이것도 지금 자료나 이제 그 교재가 혹시 갖고 계신 분은 교재에도 있고요. 자료 올려드린 거에도 이게 다 올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해서 요걸 보면서 조금 이제 요 첫 번째 강좌를 마무리하고 두 번째에서 이제 5년치 문제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